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알았다 7화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 외국인 왜? 왜? 갑자기 안 어색하게. 하던. 저는 여기 녹음 전날에 항상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면 항상 점심으로 해장국을 먹잖아요. 기분 좋아요. 나도 어제 술 마셨어요. 어쩐지 다들 피곤해 보이시더라. 어, 그래도 뭐 좋죠. 세러데이 나이트. 자기 소개나 한번 하시죠. 네. 저는 호수입니다. 저는 나야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세입니다. 저는 3만 언니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문과잖아요. 완전체거든요. 문과 완전체. 그래서 완전체?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공이 사회학인데 부전공이 역사예요. 제가 또 철학은 전공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아, 네, 졌다. 완전체는 아. 아니 이거 전공명으로 웃기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졌다. 이거 이기기 힘들다. 이거 진짜 어.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문송합니다. 뭐 좀 말이 심해졌더라고요. 문과를 비하하는 표현이 뭐 문레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문과 아, 쓰레기. 진짜? 네. 인구백? 인문계 나오면 90%가 백수다?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지나갔어 이미. 네, 옛날에 어. 요즘 뭐 미안해. 내 옛날 사람이야. 내가. 문내기 그다음에 문과충 문송합니다도 그러니까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문과 완전체인 제가 문과생으로 살면 어떤가. 취업은 되나. 취업은 되는 경험담 걸 얘기. 확실히 하네요. 취업은 돼요. 경험담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일단 문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전에 다 얘기하긴 했어. 문과충 이런 거. 저 그 얘기 문과가 또 아 문과 그거 모르세요? 몰라. 뭐 이렇게 막 써놓으면 문과가 또 그랬다고 막. 막 장황하게 써놓은 네. 거야. 아니 근데 그 요즘에 반대로 그래요. 이과는 감성이 없다. 이과가 아. 또 막 이게 또 이과가 또 이거 있어요. 막 되게 어려운 과학 현상 나오면 아 일단 문송합니다. 이과 출연해 주세요. 이러면 아. 댓글로 달아달라고. 갑자기 무슨 과입니다 하면서 설명하고 어. 그런 거. 설명충 문과 이미지가 이과는 TMT. 감성 파괴. TMT TMT와 설명충. 훈수 두시는 분들인가? 어. 네. 저는 완전히 뼛속까지 이과 공대생이라서 그런가 문과적 학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쉽게 써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읽다 보면 되게 한참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고 미사오구가 너무 많아서 그냥 좀 담백하게 좀 써주면 안 될까? 말을 어렵게 써야지 그들의 그게 프로토콜인가 싶기는 한데 조금만 쉽게 써주면은 저희 같은 이과생들도 문과책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철학책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려워서 좀 쉽게 사례 써줬으면 위주면 좋겠어요. 좋겠다.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이과를 가지. 쉽게 써줄 것 같으면. 아 근데 그런 이과도 거랑은 쉽지 않아. 이과는 그냥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어려운 거지. 말 자체는 되게 쉽긴 해요. 그 사회 현상도 그렇게 좀 쉽게 써주면 안 되나? 문과는 반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럴 것 네. 같아. 좀 F는 길게 쉽잖아요. 그러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좀 길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 길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하지 말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 아 이게 장벽이 있네요. 그 교양 문과 계열의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비교가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그런 게 나오면 이과생들한테 선생님이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표로 그리지 마라. 말로 풀어서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네, 이렇게 1, 2, 하지 3 말고. 한 다음에 이제 A, B 한 다음에 이렇게 음. 비교표를 그리는 거죠. 왜요? 비교 케이스인데 왜 표를 안 그래요? 아, A는 뭐다, 반면 B는 뭐다 이렇게 써야지. 아니 그렇게 쓰면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표로 그리면은 장점, 단점, 주요 요약을 해버리면 특징, 어떡합니까? 결론까지 딱 나오면은 한 표면 끝나는 거를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약하는 게 근데 뭐가 뭐라 그래야 돼? 인문대나 문학 이쪽은 이과나 이 현대 경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몰아가기 쉽죠. 예. 맞아요. 실용적이진 아, 그렇구나. 않지. 표로 안 그러면 혼나는데. 오 정말 다르네요. 맞아요. 이과 수업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거의 대부분이 표죠. 표와 공식.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막 하다가 이과 문과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과적 사람이거든요. 막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과적인 게 있고 문과적인 게 있다라고 치면 저는 문과라기보다는 이과적인 사람인데 수학을 좋아하고 조립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어릴 때. 난 내가 왜 문과 왔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잘하는 쪽도 이과 쪽 그 과목이고 막 그랬는데 문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회학도 졸업하고 나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문이과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맞아.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문과생들한테도 미적분을 가르치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내가 생각한 게 그렇다고 모두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건 또 아닌데. 맞아요. 좀 이상한데?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음. 그거 미적분은 굉장히 어려운 하이 퀄리티의 수학 학문인데 그건 대학교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필요한 사람만. 그게 뭐 수학을 진짜 그 문제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수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애들이 수리적 사고력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미적분 너무 어렵지 않나요? 확률 통계? 나는 뭐 수포자라서. 어렵지. 근데 요즘 뭐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다 띄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띄고 가죠. 저도 한글 다 네. 떼고 들어갔어요. 근데 심각하죠. 그 우리 때는 세대가 다른가? 우리 때는 가기 전에 배우기는 했는데 가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산수 자체가 서술형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서 배우면 산수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행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좀 뭐 슬프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어렵게 계속 간다고는 그런 거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게 너무 끝까지 온 거 아닌가 싶기도 내가 하고. 전에 어쩔 수 없이 6학년 애들 영어 과외 한 적 있었거든. 진짜 어쩔 수 없이. 근데 걔네 교재 보고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가 초등학교 6학년이 선행학습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얘네가 지금 배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죠.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가혹한 것 같아 좀. 그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에 약간 조금 어려운 게 문제를 풀고 컨텐츠를 학습하고 외우는 수준만 높아지고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것 맞아요. 같아요. 테스트하는 실력만 네. 키워서 그 수능을 볼 때까지 테스트하는 실력만 키우고 그리고 수능 본 날 다 잊어먹잖아. 맞아요. 애들을 약간 매크로 돌리듯이 돌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안타까워. 자기 경험으로 남아야 되는데 안타깝죠. 뭔가 그 주변을 뭔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우는 공부를 통해서 주변을 둘러볼 만한 능력이 길러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나는 어려서 사회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뭐 친구랑 갈등도 겪어보고 뭐 선생님한테 혼도 나보고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요새 애들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배출된 애들이 사회에 와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어야 할 것들을 못 배우고 나와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일단 제가 전공이 최종적으로는 사회학이 주전공이고 부전공이 역사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했던 게 철학을 하다가 때려쳤고 사실 컴퓨터 공학도 조금 들었어요. 진짜요? 약간 대학에서 하고 싶은 전공을 다 그냥 들어본 거죠. 전공 위주로 들었죠. 정말 저게 대학 생활인데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에서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봤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렇다고 성적이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학과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지식백과를 잠깐 읊겠습니다. 사회학과가 뭐를 배우는 데냐면 두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학과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회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말이 너무 장황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사회 문제나 뭐 뉴스 이런 거 보고 뭐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고, 네. 그리고 좀 넓게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다른 뭐 사학이라든지 그런 특별하게 깊게 파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옅고 넓게 일단 넓죠.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보면 뭐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 사회학 갖다 붙이면 다 되거든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뭐 언론사회학 이런 식으로 전공 교수님들이 쭈르륵 계시죠. 뭐 공대로 따지면은 저렇게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대는 굉장히 화학? 잘 세분화가 돼 있어요. 분류를 엄청 돼 있고 그나마 비슷한 게 글쎄요. 공대에서 그나마 좀 공대라도 수학과 수학은 아니야. 너무 수학은 스페시픽해. 네. 수학은 순수 학문이니까. 순수한 좀 문 말고 저렇게 다 다르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있잖아. 글쎄요. 공대에서는 그나마 없어요? 네, 굉장히 세분화가 잘 돼 있죠. 깊이 학문을 파니까. 그래서 뭐 이 뭐 방금 있을까요? 얘기했던 그 지식 백과를 좀 쉽게 풀면 사회학과 수업에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시로 뭐 우리 커피 한 잔 할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분석하는 거죠. 왜 커피이냐? 우리는 동양인데 왜 커피냐? 그러면 막 누룽지가 생각했죠. 왜 누룽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막 서양화도 생각할 것이고 아니면 커피가 재배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뭐 그 유럽의 식민지 뭐 이 시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안 그리고 맞는다. 커피 한 잔 할래라는 말이 진짜 그냥 단순하게 커피 들이키고 나가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라면 먹고 어떤- 갈래랑 뭐 그런 네. 건가? 네, 이렇게 대화를 하자 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커피를 그냥 먹고 나가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든지. 옛날에 그 박완서 소설에서 자기 조카가 그 공대를 안 가고 문과를 간다고 하니까 문과는 왜 사는지를 공부하는 데고 공대는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데다. 왜 사는지를 공부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제발 공대를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이게 딱 들어맞네. 공대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할까요? 몇 스푼에? 몇 분 안에? 어떻게 먹을까요? 이게 또 조직 생활하고 잘 맞네. 컴퓨터 그러네. 저런 설탕들. 얘기하면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레시피. 332? 재밌네. 큰일이구만. 되게 신선하네요. 재밌어요. 듣고 있으면 생각을 안 재밌어요. 그런 이게 취업할 때 생각까지 다 도움이 해야 돼? 되느냐는. 재밌다 근데 너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직장 취직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어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오래 살다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넓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좀 폭넓게 보는 훈련, 그러니까 폭넓게 보면 좋지 그런 말 항상 하잖아요. 그걸 좀 훈련하는 거죠. 다니는 내내. 과제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사회 현상 같은 거 하나 분석해오라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거창하게 해봤자 어차피 선생님 눈에 다 걸릴 거고 교수님들 보기에 1학년 때였거든요. 사회학의 이해 시간이었어요. 1학년들 한창 미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팅에 사회학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분석을 했었죠. 신선하다. 네. 그때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미팅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대학이 좀 밀집이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데는 이렇게 도별로 이렇게 착 해봤을 때 몇 개 안 돼 대학이. 만나려면 막 1시간씩 가야 되니까 미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통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죠. 거기는 거기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다른 학교 애들이랑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수도권도 잘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입결, 그 성적이 크게 차이 나는 대학이랑 자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뭐 연대 이대는 해도 그러니까 뭐 가깝게 있다고 조금 수준 낮은 데랑은 안 한다는 약간 거야?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고 뭐 이제 지방으로 가면 이제 더 심한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꽈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이게 뭐 학벌주의가 일상에 들어오는 과정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 거 하면서 뭐 그런 기억이 신기하다.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하면 뉴스 볼 때 좀 더 화가 날 수 있죠. 이런 훈련들을 평소에 하면 미팅의 사회학을 하고 느낀 건 뭐였어요? 뭐 그냥 숙제 끝냈다 했지 뭐. 네. 미팅으로 해올 줄 몰랐겠지? 재밌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좀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버릇이 좀 훈련이 생기고 되는 거야. 좀 앞뒤 좀 따져보고 그런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나름 이제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사를 배워서 이제 과거를 안 다음에 사회학을 통해서 분석 능력을 배운 다음에 그렇게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 삶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역사가 녹아들어 있어요? 저 아니, 생에? 그렇다기보다는 좀 분석적으로 본다거나 뭐 아. 타겟팅 한다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전공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아예 안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걸 문제는 소위 말하는 요즘 되게 실용적인 세상이잖아요. 이 실용적인 세상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짧은 면접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학문의 목적이 취직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대학 할 때? 취직은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공부가 근데 전공을 그러니까. 통해서는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대학이 뭐 취업 뭐 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들 공감하지만 세상이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확 떼버릴 수는 없으니까 참 취업할 때쯤 됐을 때 한 3학년 4학년 이때 고민이 좀 많이 됐죠. 나도 뭐 경영학 이런 거 들어야 되나? 근데 또 공부 더 하긴 싫더라고요. 일관되게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더라고요. 일관돼. 네. 그래서 보면 약간 제가 성격이 좀 뭔가 이렇게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게 있으니까 이걸 한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러면 그래 그거 좋은 거 알지. 그래도 근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라고 말하면서 다른 전공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취직은 취직은 했습니다. 어떻게 다행이죠. 해요? 취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사실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사회학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냐면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전공하면 뭐 하나요? 이런 질문을 후배들이 하면 뭘 하든지 간에 회사 가면 다시 배운다 처음부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래서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했었고 그리고 면접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회학이나 막 인문학 하면 어떤 식으로 그 면접에서 얘기를 하냐면 때때로 어떤 학생들이 뭐 자기는 뭐 인문학을 배워가지고 뭐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뭐랑 융합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일해보니까 저 말이 되게 문과가 또 같은 말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 가면 새로 배운다길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전공을 선택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면접관이 맞는 말이래요. 회사 오면 다시 배운다고. 그러니까 제 말에 공감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좀 잘 맞았죠. 어떤 데는 그런 대답하면 장난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기업에서 무슨 일 했었어요? 기업에서 기획했어요. 기획 및 마케팅. 한 번 직군이 바뀌었는데 기획을 하다가 마케팅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럴 때 좀 도움이 되기 근데 이게 사회학과여서 도움이 된 건지 왜냐면 어차피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려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해서 이 아이스크림이 무슨 맛인지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파는 환경이 사막인지 북극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아까 마케팅을 해야 말씀하신 되잖아요. 것처럼 그 네. 커피 한 잔 할래가 딱 그거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마케팅이랑.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 마케팅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거는 삼마 언니가 이제 거의 다 아이, 하시는. 역할 분담. 동기들은 어때요? 동기들. 그럼 같이 그러게, 졸업한 동기들. 동기들. 동기들 뭐 그냥 취업한 애들도 있고 어디로요? 평범하게 그냥 어떤 기업 네. 몇 명, 들어간- 몇 프로 정도?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는 과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던 과여서 그다음에 뭐 일부는 대학원 갔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은 혹시 많이 가나요? 공무원을 뭐 원하는 사람이야 있지만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이제 행정학과 간 친구들, 정치학과 간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질문 있어요. 네, 그 지금 이제 수험생들이 네. 사회학 전공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요? 저는 좋다고 할 건데 근데 또 제 인생은 아니라서 취업이나 뭐 이런 게 막 다 보장되느냐 하면 그런 건 또 아니죠. 근데 저는 이 학문 자체만 봤을 때 사회학을 배우는 건 되게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좋았던 점은 우선 뭐 조금 내가 넓게 보고 뭐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서
이거는 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뭐 내가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사회학을 통해서 얻게 된 능력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 같은 거죠. 그게 지식을 습득해도 그게 공감 능력이 늘어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지식이 알고 보니까 이랬어 저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야. 그러면 항상 생각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왜?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 되게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건의 그 이면을 보려는 네, 훈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이면을 보려는 그게 몸에 배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점점 굉장히 생기는 것 공감이- 같아요. 오,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절대. 그냥 보면서 그냥 에이 운해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막 그랬던 게 이제는 좀 더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나요? 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뭐예요? 뭔가요? 문과는 정말 실용적이지 않구나. 실용적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 왜- 거예요. 문과가 되게 실용적인 학문 아니에요? 왜 커피 한 잔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 사는 얘기입니다. 사는 얘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나는 글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나는 문과적인 글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분석적이고 판단. 그래요? 굉장히 문과적이던데. 아 그래요? 그럼 난 뭐지? 되게 감성과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기획한 거야. 그리고 문과가 전혀 분석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사회 맞아요. 현상 하나를 하려면 특히 사회학은 분석을 엄청 해야 되거든. 분석이랑 통계랑 되게 맞닿아 사회 있잖아요. 통계학을 해야 되고 통계 없이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학문이라는 게 뭐 부분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배워야 될 학문은 뭐 거의 없지. 뭐 물리학은 왜 배워? 이미 뭐 나와 있는 거 뭐. 물리학은 우주를 가려면 배워야 됩니다. 화학 이런 거 배워봤자 지금 나와서 전혀 안 쓰잖아요. 화학이요? 네. 화학 빨래할 때 쓰잖아요. 빨래할 때. 빨래할 때 세제가지 내가 화학 공식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제가 하는 거야. 아니 제가 항상 말하지만 빨래는 과학입니다. 화학공학과 섬유공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게 세제예요. 세제. 섬유유연제, 염소계 표백제. 이건 들 모르면 세탁하면 엄청 이염되고 난리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몇 명이 알고 말해주면 되잖아. 나는 나머지 그냥 잘 사람한테. 맞춰놓으면 되잖아. 1번에 세제 넣고 2번에 섬유 유연제 넣고 한 숟갈씩. 한 숟갈씩. 뒤에 설명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어제 거꾸로 울어, 넣어서 울어. 약간 고생을 했죠. 꼭 읽어보셔야 울어. 돼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약간 불편할 뿐이지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들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그건 뭐 그런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대학 때 저렇게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취직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은 되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슬프죠.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사회학과 그러니까 문과 와서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안 좋았던 그럼 좀 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뭐 취업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불편한 점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학을 그러니까 이게 이 문과를 좀 멸시하는 이 풍조로 인해서 내가 사회학을 왜 선택했는지를 너무 많이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저희 엄마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일수록 좋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 뭐 서울대 가야 되고 뭐 이왕이면 뭐 하고 뭐 그러니까 그 평범의 틀에서 맞아. 벗어나지 않으면 넌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그걸로 끝이야.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선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계속 설명하는 삶을 살고 있어. 뭐든 간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학은 딱 말했을 때 와닿지도 않잖아요. 뭐 하는 데인지 사회라는 거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근데 그 큰 거 그 배우는 그 자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인생에 대비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뭐 딱 처음에 들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회사 다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다 설명하고 살아라고 생각해버리면 맞아요.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 좋- 사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을 추구하죠. 난 그래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딱 와닿네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삶. 나는 안 물어봤으면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 근데 설명이 어. 필요 없는 회사를 다녀도 피곤한 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는 너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다 해요. 특히 또 얹어요? 제가 그 지금도 게임 회사를 다니지만 그 전엔 더 큰 게임 회사를 다니니까 딱 얘기하면 알아요. 그러면 거기 캐시 좀 줘. 거기 밸런스는 왜 그래? 거기 나 템 한마디씩 없어졌는데 템 없어졌어. 좀 복구 좀 해줘. 그 회사에 직원이 수천 명인데 왜 나한테 왜? 하긴 제가 예전에 네이버로 그러니까 출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는 내내 그 택시 아저씨가 네이버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 설명이 없는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 얼마 전에 출근을 했는데 요새 출근을 일찍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이 다짜고짜 다 앞을 다 자르고 나한테 아우 저는 애를 다 키워서 그런데 애는 어떡하고 지금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뭐 애가 없어요. 그러면 왜? 뭐 결혼을 안 했어요? 왜?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친정 엄마 계세요. 그랬더니 끝났어.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층을 옮겼어. 그러니까 사실은 막 어렸을 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다 설명을 하고 왜 결혼 안 했는지 근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가 드니까 말하기 싫어서 그냥 그런 하얀 거짓말 그런 걸 이렇게 하얗지 않겠지만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삶을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살면 계속 그런 설명을 해야 돼. 학교에 왜 안 갔니? 뭐 그런 거. 직장은 왜 안 다니니? 결혼은 왜 안 했니? 맞아. 맞는 말이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뭐 필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거나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거나 혹은 내 기준에서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한번 느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을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하고 뭐 당연히 결혼했겠거니 하면서 이제 뭐 그냥 이제 결혼한 건 건너뛰고 애는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의사도 아니고 내가 나이 몇 살인지 왜 궁금해? 전 딱 만나서 이름 정도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름은 알아요. 부르긴 해야 되니까. 전 원래 좀 잘 안 물어보거든요. 특히 나이나 이런 거 직업이나 원래 좀 잘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도 노력해. 그거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존댓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딱 알게 되는 순간 나보다 어리면은 반말을 하시거나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아랫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 또 반발심이 생겨서 그 사람은 또 싸워요. 그래서 나랑 싸우는구나. 네, 저는 심지어 길가에 가는 초등학생한테도 존댓말을 해요. 당연히 남이잖아요. 걔도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가 반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누구도 주지 않았고 내 동생도 아닌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이 물어보시는 분 것도 저도 별로 잘 안 물어보고 직업은 조금 물어봐요. 그게 약간 대화를 하니까 어느 회사에 다니세요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대화를 바꿨어요. 저도 예전에는 모르게 회사 어디세요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물어보는 질문을 좀 바꾸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정도는 하루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 기준에서 질문하는 거야.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 근데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물어보지도 않아.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왜 했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친근감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어떤 살아온 거에 대한 이런 질문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가끔가다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세요. 질문을. 예전 같으면은 네네네 그리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많이 해드려요. 호르몬이 친한 바뀐 거 것처럼. 아닐까? 여성화가 벌써요? 돼가는지 벌써? 모르겠어요. 여성화가 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갱년기가 온 건가? 벌써요?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니 뭐 되게 특별한 거는 아니고 그냥 뭐 일찍 오셨네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냥 네 그랬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왔네요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질문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관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의 관심에 내가 응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게 고민이 이게 좀 혼란스럽긴 하는데 저도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는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심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과연 그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고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 경험상 그렇게 나한테 그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그냥 뭐 이해하고 사는 거지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저분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조금씩 물론 짜증이 나죠. 그래도 친해지려고 하는 방법이 저분에겐 예. 저게 최선일 수도 있어. 네, 그러면서 이제 다만 나는 그러지 네. 말아야지 하면서 정제하고 서는. 그렇군요. 문과 얘기를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까지. 굳이 묻자면 뭐 그럼 지금 상호 작용론 뭐 이런 거. 지금 정리해서 문과 완전체가 문과를 가서 좋았던 것과 그리고 문과를 가서 나빴던 것 그리고 문과를 가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지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다시 20살로 돌아가서 그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문과를 선택할 거예요? 어떤 학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회학을 그대로 선택할 거예요. 사학도 그대로 할 거고. 근데 제가 중간에 좀 그 취업을 한 학기 정도 일찍 해서 컴공 수업을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걸 좀 마저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냥 그대로인 거죠. 원래 살던 대로 그냥 다시 살 것 같아요. 그래. 나는 20대가 뭐 다른 얘기인데 20대가 힘들었던 게 그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힘들었어. 그러니까 저럴 것 같아. 그때 나도 돌이켜 보니까 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출석도 맨 앞자리 막 앉아서 듣고 그랬거든요. 재밌으니까 들으면. 뭐를 사회학? 네, 사학 수업을. 근데 성적이 A는 하나도 없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아서 복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만 또 좀 하죠. 그래서 A를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해요. 아주 A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반전이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B가 다야. 이게 네. 지금 이거랑 내용이 좀 전혀 다를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선택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왜 그 뭐 B하고 D 사이에 C 네. 뭐 그 얘기도 있는데 그 선택함으로써 자기가 겪는 경험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랑 저런 선택을 했을 때랑 그럼 경험이 다르면 얻는 경험치라든지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선택을 했고 B라는 선택을 했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고 나아갔을 때 5년이나 10년이 흐른 후에 선택에 따라서 나의 성장이랑 이런 게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죠. 그리고 저는- 나는 내가 어제까지 선택한 게 나라고 생각해. 지금의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예전부터 뭐든지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밀가루를 먹는다던가 쌀을 먹는다던가 나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선택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저도 뭐 대학도 그렇겠지만 큰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택을 했을 때 완전히 달라질 거죠. 뭐 가령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니까 취업을 서울로 안 했다. 그럼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 뒤로도 완전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랬으면 또 지금이랑 또 완전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 선택을 하면서 다른 삶을 사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만약에 레벨 1부터 시작을 해요. 네.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궁수를 선택했을 때 레벨 5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법사를 선택했을 때도 레벨 5까지 가요. 네. 그러면 직업은 다르지만 어쨌든 레벨 5까지 가는 건 동등하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살면서 서울로 갔을 거랑 서울로 네. 안 갔을 때 네. 나중에 도달하는 레벨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해도 같은 답을 할 것 같아요. 마법사로 네. 살든 궁수로 살든 레벨 5까지 가는데 뭐가 물론 다르겠죠. 그러니까 레벨 5까지 똑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어떤 생각- 의미로 가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경험과 레벨에 하는 게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 내적 성장과 나의 인격이라는 걸 레벨로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네 맞아요. 그런 거라면은 저는 그건 같을 것 같아요. 왠지.
저도 같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같을 것 같아. 어. 내 인격의 수준이나 나의 그 성격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은 영향은 있겠죠. 내가 음. 조직 생활을 하면서 뭐 지금 내가 회사를 안 다니고 만약에 이제 막 밤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밤에 살고 낮에 자고 막 이렇게 해서 나한테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상상하고 사는 편이 아니라 근데 어찌 됐든 나는 나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나이 때 뭔가 선택이 다르면 그래도 뭐 어떤 내적 성장 이런 게 어느 수준 됐을 땐 그러니까 베이스 되는 게 똑같으니까 막 엄청 다른 길로 빠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근데- 다르게 네, 근데 내가 너무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큰 변화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런 인생의 큰 결정들이 쉽게 이루어져요. 결혼도 할 때 사람들 됐으니까 하는겨? 결혼에 대해서도 맞아요. 사실은 결혼은 진짜 특히 진짜 그래요. 생각보다 결혼은 대학 할 때 돼서 해요. 대학 입시보다 결혼을 더 오히려 그냥 많이 대학 입시는 얼마 한 6년 동안 고민하잖아. 근데 결혼은 고민들을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운명 결정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 나 아팠잖아. 이거 뭐지? 호언장담했는데 네. 나랑 하면 잘 될 것이다. 네. 100위 안에 들 것이다. 호언장담했는데 우리 몇이었지 처음에? 몇 명 들었었지? 50명 들었었나? 처음에 순위밖이었죠. 네. 직계박. 0이었고 막 직계박. 신경 써갖고 아팠잖아. 아, 그래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잘 되겠죠? 잘 안 되면 또 어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팟캐스트 올라가고 나서 이제 피드가 오잖아요. 네. 뭐 네. 쪽지나 메일도 오고 이제 좀 그래갖고 알게 됐는데 내가 밝아서 당황했대. 되게 진짜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어. 글의 문체에서 오는 느낌은 되게 침울하고 어. 목소리도 차분할 것 같은 그런 그럼 느낌. 편집장이 어. 만든 이미지다. 네. 아니 근데 근데 그것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야 사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근데 전에 세월호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자식을 잃고도 웃네? 라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웃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 스스로 피해자다움을 좀 강요하는 그렇지. 건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슬퍼야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근데 내가 평소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연 있는 생을 살아왔다고 해서 사연 있게 생길 필요는 없다거든. 그걸 뭐 하러 굳이. 그리고 또 나는 근데 마음의 병도 있고 그래서 모드 전환이 굉장히 잘 돼요. 지극히 외향적일 때는 외향적이고 또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말도 안 해. 집에 가면 또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고 지금의 이것도 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셨다 그래갖고 내가 아팠어. 아니 왜 그런 거에 실망해? 사람이 이게 아픔을 겪은 사람이 밝아졌는데 그걸 왜 실망을 해?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야. 그런 피드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이 여자만큼 불행한 여자가 없지. 난 힘을 내야겠다라고. 근데 어라? 잘 살고 있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 근데 여러분 잘 살고 있지 않아요? 그때 어디 무슨 프로에서 이경규랑 막 나와가지고 그 학기 줍소였나? 그랬는데 이경규가 얘를 보면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니까 이효리가 그러더라. 뭔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거나 돼. 그 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뭐 너무 크게 뭐 이미지 투영을 하고 이런 게 아닌 거. 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추구하는 행복이라든지 만족도라는 게 다 1000명이 있으면 1000개가 있는 건데 너무 사회가 만든 잣대로 사람을 뭐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니 근데 되고 싶은 거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모두가 사실은 편견을 갖고 있기는 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슬프게 죽었는데 나중에 내가 밥을 먹고 웃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나야. 자기 생에서도 다 그렇거든. 근데 타인을 볼 때도 사실은 볼 때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거야. 아빠가 죽었는데 쟤는 저기서 장난을 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참 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 문과 정리해 주세요. 문과를
선택해 보니까 내 상상력이나 내적 성장에는 도움이 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현대가 지금 추구하는 실용적이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세상을 이루는 게 모두 실용적인 건 아니라서 내 삶을 좀 길게 본다면 굳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인문학에 좀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내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누가 맞히래요? 다들 소감을 한마디씩 네. 해봐요. 저는 이과를 선택하지 말고 문과를 갔었어야 되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고요. 내가 왜 이과를 택했지? 엄마가 가래서 취업 잘 된다고 해서. 난 저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한 4년 정도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왜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계속 트레이닝을 한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지식을 돈 들여서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뭐 맞아. 그 말도 동의해요. 인생을 지금 잠깐 그 직장 그 취업하려고 사는 건 나는 반대야. 왜냐면 취업을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왔다고 한들 뭐 그렇게 대단하게 행복하게 살지들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서열 싸움에 뭐 이렇게 시달리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는 나 되게 꼰대 같지.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는 호수쌤처럼 한번 좀 다들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 저도 취업 때문에 뭔가 배우기 싫은 걸 강제로 선택하는 게 기분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때. 네, 뭐 저는 이과고 전공도 컴공이라서 뭐 컴공과 관련된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점점 뭐 모르겠어요. 다들 이과나 공대를 가야지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되지는 않고요, 일단. 그리고 좀 너무 문과적 감수성이 우리나라에 없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문과적 감수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모든 뭐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문계열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이과나 뭐 공대를 나와야지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잘 맞춰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이 잘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 한쪽 톱니바퀴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문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이과생입니다. 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네. 경제 성장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취업도 사실은 솔직히 뭐 처절하게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살아가는 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저런 사회학이나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예.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하는 건. 예뻐지긴 하나요? 어디가요? 사회학 공부하면 아니요. 남들도 이해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아니 농담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